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단식해야 할까요? 12시간, 16시간, 어쩌면 24시간이나 그 이상일까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에는 단식 앱 타이머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수백만 년 전 진화가 프로그래밍한 고유의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 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16시간이면 스위치가 켜집니다. 24시간이 되면 세포가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시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대별로 신체 내부의 단식 타임라인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단식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교육용 콘텐츠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단식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자,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수학자이자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40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명료함과 신체적 힘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느꼈고 나중에 자신의 제자들이 고급 가르침을 받기 전에 단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으로 단식을 처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도 훈련의 일환으로 단식을 했는데 이것이 경기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대 철학자들이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신체 내부의 단식 타임라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12시간은 제가 준비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식사 후 소화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섭취한 음식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는 약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음식물의 포도당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오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여 그 에너지를 세포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완료되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식사에서 얻은 혈당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신체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므로 예비 시스템 즉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으로 눈을 돌립니다. 글리코겐을 미니 예비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즉각적인 비축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슐린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방을 태우는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는 셈이죠. 아직 고속도로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입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아침 식사, 간식, 점심 식사, 또 간식, 저녁 식사, 어쩌면 늦은 밤 야식까지 먹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절대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대사 스위치가 켜질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구적으로 저장 모드에 머무르며 포도당으로만 작동하고 지방 비축량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시간 지점조차 도달하지 못하며 이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이제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글리코겐 저장량이 상당히 고갈됩니다. 가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방출해 왔지만 그 비축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는 기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신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연료가 필요하지만 포도당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크 베슨 박사는 25년 이상 간헐적 단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신체가 포도당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되는 바로 그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 대사 스위치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획기적인 논문에서 메슨과 동료들은
이 스위치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에 따라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에서 36시간 사이에 켜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준 식단을 섭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약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두 개의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일반 휘발유와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 연료입니다. 접근하기 쉽고 빨리 연소됩니다. 지방은 예비 디젤과 같습니다. 저장되어 있고 접근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되면 일반 휘발유가 떨어지고 엔진이 디젤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인슐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교차로에 서 있는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처럼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빨간불을 듭니다. 지방은 저장소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됩니다.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초록불이 켜집니다. 지방이 세포 밖으로 흘러나와 혈류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16대8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대사 스위치를 켜고 지방 비축량을 사용하기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6시간 이상 단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메슨의 연구가 밝혀낸 사실 중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지방을 태울 때 간이 생성하는 이 분자들은 단순한 비상용 연료가 아닙니다. 증거에 따르면 케톤은 음식이 없는 기간 동안 뇌와 신체 모두가 선호하는 연료일 수 있습니다. 단식 모드에서 여러분의 몸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1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는 지방 연소가 훨씬 더 심화됩니다. 케톤 생산이 급증합니다. 이제 간은 완전 가동 모드로 들어가 이 대체 연료 분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단식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일입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단식 중에 성장 호르몬은 평소 기준치의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장 호르몬을 신체의 보험 정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근육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걱정 마, 우린 네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고 있어. 이것은 기아 모드가 아닙니다. 최적화 모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몸은 근육이 생존에 필수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해지면 근육 조직을 먼저 잡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가 지방 비축량을 태우는 동안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진화적 적응입니다. 고대 인류는 하루 3끼의 간식까지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기근의 자연스러운 주기를 겪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근육을 보존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아 다시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먼저 분해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존자의 후손이며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그 프로그래밍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또 다른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케톤은 근육에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톤은 혈내 장벽을 통과하여 뉴런에 직접 영향을 공급합니다. 케톤을 뇌를 위한 프리미엄 휘발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깨끗하게 연소되고 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급격한 피로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단식 중에 묘사하는 그 정신적 예리함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순수한 화학작용입니다. 고대 사냥꾼들은 배고픈 상태에서도 먹잇감을 추적하기 위해 예리한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단식 모드에 있는 여러분의 뇌는 그 원시적인 각성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뇌는 더 열심히 더 빠르고 더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정신적 명료함이 향상된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헛것을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설명할 과학적 지식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무렵이 되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2016년 일본의 세포생물학자 요시노리 오스미는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발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오토는 자신을 의미하고 파지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포식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가 가진 가장 우아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초 제빵용 효모를 연구하던 요시노리 오스미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 세포 재활용 과정을 제어하는 15개의 필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교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은 분해되어 재활용되고 오작동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제거되며 세포 폐기물과 잔해는 청소되어 에너지로 재사용됩니다. 오토파지를 세포가 마리의 곤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포는 집안 청소를 시작하여 고장난 가구를 버리고 낡은 부품을 재활용하며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생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체적인 해독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스 클렌즈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활성화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식이 장수 및 알츠하이머 당뇨병 특정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 감소와 연관되는 이유입니다. 오토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세포 쓰레기, 즉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불량 단백질 기능 장애가 있는 구성 요소, 잔해물 등을 청소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매 시간마다 여러분은 시스템의 깊은 내부 청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요시노리 오스미의 발견은 우리 세포가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하는지, 노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효모 세포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부터 단식은 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24시간을 넘긴다면 특히 처음이라면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수분 공급이 중요해집니다. 전해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는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배고픔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극도로 허약하거나 어지럽거나 혼란스럽거나 심장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잘못된 느낌이 든다면 멈추십시오. 몸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지만 더 밀어붙인다면 어떨까요? 48시간을 넘기면 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오토파지는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세포는 완전한 청소 모드에 돌입하며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단식은 면역 체계 재생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백혈구가 제거됩니다.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백혈구를 생성합니다. 면역 체계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것이 암 환자가 화학 요법 후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신체의 재생 능력은 놀랍습니다. 장은 재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염증 지표는 계속 떨어집니다. 신체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48시간을 넘기면 이 점도 실제하지만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는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시도하거나 지도 없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긴 단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혈액 검사를 받고 모니터링 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거나 섭식 장애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기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감독 없이는 이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과학, 이 모든 메커니즘, 이 모든 이정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의 몸은 앱처럼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몸은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정교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 되면 준비 운동이 시작됩니다. 글리코겐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출발선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시간이 되면 대사 스위치가 켜집니다. 인슐린이 떨어집니다. 지방 연소가 시작됩니다. 케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24시간이 되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급증합니다. 정신이 명료해지고 세포 청소가 활성화됩니다.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정인 오토파지입니다. 48시간 이상이 되면 깊은 재생이 가능해집니다. 면역체계, 갱신줄기세포 활성화, 심층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각 이정표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촉발합니다.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이점이 열립니다. 질문은 결코 얼마나 오래 단식해야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지방 연소 모드를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16시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포 청소와 오토파지를 원하시나요? 24시간을 넘겨야 할 것입니다. 시간 준비와 한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깊은 재생을 원하시나요?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것을 처방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그것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스 홉킨스 연구부터 노벨상 발견에 이르는 현대 과학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직감해 온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식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식한 가장 긴 시간은 얼마인가요?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6대 8이면 모두에게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결과를 얻으려면 2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방금 생물학적 타임라인에 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의 몸의 단식 타임라인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을 한 단어로 말해주세요. 저는 오토파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단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면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더 많은 과학 정보를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단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들도 마침내 왜 다른 시간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단식을 깰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첫 식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